때는 2013년, 장소는 허런병원이라고 홍콩에서는 DNA 관련 치료로 꽤나 이름이 알려진 병원이고요. 러 샤오밍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관존도라는 노인을 바라보며 사부의 의지는 반드시 있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결심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동료가 얼기설기 이어진 선들 사이로 기계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 세 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러 샤오밍은 27년간 경찰에 몸담아와 지금은 특수경찰 조직의 조장이라고 나오고요. 계급이 독찰이라고 되어 있어 검색을 해보니 아마도 경감 정도의 직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일장에서는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고요. 다음으로 병실에 누워있다는 관존도는 과거 러 샤오밍의 상관이자 경찰로서 스승격인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지금 가난 말기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만 특수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생각을 뇌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계 장치라는 걸 만든 사람이 애플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되는 건데, 당연히 본명은 아니고 가명일 거고요. 작중 묘사를 보면 부수수한 머리에 야구 모자를 대충 눌러 쓴 개짜와도 같은 외모라고 언급이 됩니다. 뭔가 스테레오 타입이죠. 아무튼 그녀는 관전도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복잡한 내용까지는 구현을 못하더라도 모니터 화면을 통해 yes 혹은 no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한 인물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하면 답변을 못하지만 짜장면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yes 혹은 no 이렇게 화면에 뜬다는 말인 거고요. 이런 장치를 왜 만들었냐 한다면, 최근 허란병원을 소유한 펑하이 그룹의 저택에서 총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경찰 수사 결과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이 되어 러 샤오밍은 관존도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존도는 뛰어난 추리 능력을 가지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 훌륭한 경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병실 안으로 러 샤오밍의 부하인 아성이 5명의 사람들을 모시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단순한 플라스틱 사업에서 시작해 큰 성공을 이룬 위펑에게는 늙은 나이에 겨우 얻은 위천러우라는 외동딸이 있었고요. 그녀와 결혼 후 위씨 집안의 대릴 사위가 되고 이후 펑하이 그룹의 총수로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위안 원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게 나름 중요하니까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사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5명의 인물들이 병실에 들어서며 러 샤오밍에게 이곳까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애플에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군 이라며 비디오 카메라로 상황을 녹화하라고 시키고선 앞서 언급했던 관전도의 뇌파 장치를 그들에게 설명해주며, 저는 이번 사건이 어찌 된 건지 알아냈는데 최종적으로 자신의 추리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워있는 관전도에게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지난 8일 그룹의 후계자인 위용이가 아버지가 계신 서재로 들어갔다 사망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후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창문 밖으로 방수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서랍도 쏟아져 20만 홍콩 달러 가량의 현금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위안 원빈은 작살에 맞아 피투성이인 모습이었는데 손 앞에는 깨끗한 가족 사진이 놓여져 있고 부검 결과 즉사한 게 아닌 걸로 확인되어 그는 죽기 전까지 가족들의 모습을 눈안에 담다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조사 과정에서 왜 작살총이 서재에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평소 그는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즐기고 있었는데 이후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힘들어지자 관역 같은 걸 세워놓고 작살로 겨누는 연습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서재 한 구석에는 오래된 잡지와 신문이 보관된 작은 상자와 여러 가지 작살총이 종류별로 모아져 있는 작살 보관함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를 취합해 정황을 유추해 보면 강도가 창을 통해 서재에 몰래 들어와 귀군품이 있는지 살피던 중 위안 원빈이 들어서며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였고요. 당황한 강도는 곁에 있던 작살총을 이용해 그를 죽인 후 서랍 속에 있던 돈을 들고 다급히 달아난 게 아닐까로 추측이 된다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갑자기 모니터 화면에서 커서가 노 쪽으로 향하더니 뿌뿌 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에 러 샤오밍이 혹시 제 추리에 허점이 있다는 건가요? 하며 묻게 되고요. 이에 커서가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예스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러 샤오밍은 어딥니까? 창문인가요? 아님 서랍입니까? 하며 되뇌다 바닥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삐 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펑하이 그룹의 가족들은 지켜보게 되는데 그러자 러 샤오밍의 부하인 아성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니 바닥에는 115mm 길이의 작살총이 한 자루 놓여져 있었을 뿐 아무런 흔적이나 단서 그리고 발자국마저도 발견되지 않았네요 하는 말을 추가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러 샤오밍은 곰곰이 생각에 빠져보더니 그래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라며 만약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청소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후 서랍이 쏟아진 상황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살로 사람을 죽인 강도가 달아나기 전 바닥을 청소하고 다시 서랍을 뒤져 쏟았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 말은 곧 진짜 외부에서 들어온 누군가가 이번 사건을 벌인 게 아니라 남들에겐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을 한 게 된다는 말인 거고요. 다시 이를 정리하면 그때 집안에 있던 누군가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 공교롭게도 여기 모여있는 5명이 위안 원빈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위웅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관전도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던 자신의 살인이 저 노인 때문에 발각되고 마는 건가 하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러 샤오밍이 집안 내부자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금품을 노리고 벌인 범행은 아닐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누워있는 관전도에게 이곳에 모인 5명이 어떤 관계인지 한 명 한 명 나누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도 모니터 화면에서 뚜뚜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서가 노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러 샤오밍은 혹시 여기 있는 5명 외에 다른 가족들도 설명을 원하시는 거냐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 말에 기다렸다는 듯 커서가 예스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그 모습을 본 러 샤오밍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 언급을 자제하려 했지만 사건 수사와 관련되어 원하시는 듯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라며 위씨 집안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 어렵사리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위용리는 사실 위안 원빈의 친아들이 아니었고요. 위첸 러우는 결혼 전 불량배들이 건네주는 불법 약물에 정신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후 깨어나 보니 누군가에게 강제로 당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위펑은 급히 사고라도 수습하듯 딸을 시집 보내게 된 거였는데 이 당시 후보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 중 하나였던 위안 원빈과 지금은 가족들의 비서가 된 왕간탕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결국 위펑은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 조금이나마 나이가 많은 위안 원빈을 대릴 사위로 삼아 자신의 그룹도 물려주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날은 위첸 로우가 병으로 사망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 후씨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전을 태웠다는 사실도 덧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전이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 붉은색 지폐다발 같은 걸 불에 붙여 태우거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노잣돈 같은 개념인데 진짜 돈을 태우는 건 아니고 지전이라고 불리는 가짜 돈을 태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의미겠지만 가짜잖아. 저승에서 쓸 수 있나 이거? 아무튼 이날 후씨 아주머니는 지전도 태우고 가족들도 어머니의 죽음을 기리고 했었다 이 말인데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위융이가 자백할 게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러 샤오밍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하고 물으니 자신이 어린 시절 뚜껑을 열면 깜짝 놀래키는 장난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형의 자동차에 그것을 놔둔 적이 있었고 이날이 형의 사고날이었다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위웅이가 자신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 것이 사실은 과거에 발생했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갑작스런 고백을 듣게 된 러 샤오밍은 곤란한 표정으로 일단 그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니 차후로 미뤄두자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다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려던 순간 또 한 번 모니터에서 뿌뿌 하는 소리가 나며 화면 속 커서가 노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관전도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러 샤오밍 또한 이번엔 무엇이 신경 쓰이십니까 하며 이것저것을 불러보게 되는데 결국 얼마 후 그가 원하는 대답은 가족 사진이었다는 걸 러 샤오밍은 알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가족 사진이 뭐가 문제란 거지 하며 생각에 빠져보다 순간적으로 지금껏 범인이 외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었지만 가족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가족 사진을 손앞에 두고 피투성이인 위안 원빈이었다면 충분히 누가 범인인지 다잉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인 건데 문제는 가족 사진 어디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고 깨끗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이 말인 즉슨 위안 원빈이 죽어가면서도 범인이 누구인 건지 감추려 했다는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시 정리하면 유력 용의자는 그의 직계 가족 중 하나인 위융이와 위융렌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부하경찰 아성은 사건 기록지를 들춰보더니 둘째 위융이는
작사를 다룰 줄 안다고 되어 있고, 막내 위육래는 작사를 다룰 줄 모른다 되어 있다는 내용을 꺼내놓게 되고요.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작사를 쏠 줄 아는 위웅이가 범인이겠군요 하고 말을 하자, 다시 한번 모니터에서는 뿌뿌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서가 노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위육렌이 된다는 건데, 이 말을 들은 그는 작사를 다룰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범인인 거냐며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러샤오밍은 왜 관전도가 위융이가 아닌 위육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일까 하며 고민하다 죽은 위안 원빈이 서재에서 관역 같은 걸 세워두고 작살총으로 겨누는 연습을 했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전되어 있는 작살총이라면 작살을 다룰 줄 모르는 위육렌이라도 방화쇠를 당기는 것쯤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인 건데, 문제는 이게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러샤오밍은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하며 아성이 들고 있던 사건 기록지를 훑어보다 바닥에 놓인 작살총이 115mm였고 위안 원빈이 맞은 작살 또한 같은 사이즈인 115mm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작살은 총과 달리 고무를 당겨서 장전하는 방식이라 작살과 작살총은 같은 사이즈일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같은 사이즈의 작살총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는 걸 확인한 러샤오밍은 위육렌이 순간적으로 장전된 작살총을 이용해 위안 원빈을 쏘게는 되었지만 이후 그가 즉사하지 않아 다시 장전된 작살총을 찾기 위해 작살 보관함을 뒤졌을 거라는 걸 추측하게 됩니다. 헌데 결국 장전된 작살총은 없었던 거고 자신 또한 재장전을 할 수 없다 보니 포기를 하며 아무 작살총이나 바닥에 내려놓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던 건데, 이 이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도가 든 것이냐 꾸며 놓았던 게 되는 거고요. 창문 밖에 붙이고 남은 테이프와 서랍에서 발견한 돈은 행여나 증거가 될까 싶어 화장실에서 태우게 되는데, 다행히 이날은 위첸로우에 100일째가 있던 날이라 지전을 태우는 냄새에 가려져 증거품을 소각하는 냄새를 숨길 수가 있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위육렌은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생각보다 별것이 아니었고요. 그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작사를 쏴 살해하게 되었던 거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육렌이 체포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러샤오밍 또한 이제는 그만하자며 촬영 중이던 비디오 카메라를 꺼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애플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모니터에서 갑자기 뚜뚜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서가 노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당황한 러샤오밍이 사부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며 물으니 이번엔 커서가 예스로 향하는 듯 싶다가 갑자기 띵 하는 오류 메시지가 뜨며 컴퓨터가 꺼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러샤오밍은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남겨진 건 내일 처리하자며 애플에게도 상황을 정리하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을 끝으로 나머지 가족들 역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러샤오밍 또한 관전도의 병실을 나서며 앞으로도 사부의 뜻을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침 일찍
펑하이 그룹의 저택으로 향한 러 샤오밍은 비서인 왕관탕을 경찰차에 올려 태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향하던 중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니 이유치고는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하며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왕관탕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시는 거죠?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러 샤오밍은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계획 범죄였고 그 배우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라며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왕관탕이 혹시 이것도 그 관존도라는 죽어가던 노인의 추리인 겁니까? 하며 질문을 건네자 이 말에 러 샤오밍은 피식하고 미소를 짓더니 아뇨, 이건 제가 생각한 추리인데 가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진로 때문에 위육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지만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지요 라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관탕은 갑자기 폭소를 하더니 그게 무슨 막장 드라마 대본이냐며 러 샤오밍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얼마 후 그는 겨우 진정해서 혹시 위육렌이 내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러 샤오밍은 위천러우가 결혼 전 당신과 자주 어울렸다는 정보는 얻었다는 말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관탕은 러 샤오밍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자신을 넘겨 짚었구나 싶은 걸 알곤 이런 가설은 어떻습니까? 라며 스스로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을 정리하자면 20년 전 죽은 위육리는 사실 위안 원빈의 친아들이었을 거라는 내용이었고요. 애초에 위첸로우를 범한 범인은 위안 원빈인데 자신이 친부인 걸 감추고 펑하이 그룹에 들어가 총수가 되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진짜 위육렌의 배우이고 오래전부터 복수를 꿈꾸고 있던 사람이라 한다면 어린 시절 위웅이에게 일부러 깜짝 놀래키는 장난감을 주어 형의 차에 놔두게 했을 거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위첸로우가 죽고 난 후 위안 원빈이 사실 위웅리의 친부라는 사실을 막내인 위웅렌에게 알려주어 그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 죽이게 했을 거라는 말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러 샤오밍은 이게 단순 가설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과거를 되뇌이며 자백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왕관탕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위용리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으니 그가 위안 원빈의 친아들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군요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의심이 되신다면 허람병원이 DNA 검사는 잘하니 자신과 위육렌을 한번 검사해보라며 러 샤오밍을 조롱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달리고 있던 차가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자 왕관탕은 다시 한번 러 샤오밍에게 그동안 즐거운 대화였소. 허나 날 구류할 수 있는 48시간 동안 내가 위안 원빈의 죽음과 관련이 되었다는 증거는 찾지를 못할게요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러 샤오밍은 제가 언제 당신을 위안 원빈의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했습니까? 하며 말을 하게 되고요. 어젯밤 관존도가 몰핀 과다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혹시 몰라 남겨둔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거기엔 당신이 병실로 들어와 약물을 투여하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러 샤오밍은 위안 원빈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던 중 왜 사용된 작살과 전혀 상관없는 작살총이 바닥에 놓여 있었던 걸까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내 범인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 무언가를 숨기고 싶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작살 보관함에 있던 모든 물건을 뒤져 진짜 범인, 그러니까 위육렌의 DNA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는데, 말인즉슨 작살을 다룰 줄 모르는 위육렌이 실수로 피를 묻히고 말았다는 말인 거고요. 이 말은 곧 이미 누가 범인인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 동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지는 알아낼 방법이 난감했던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이때 병실에서 제자의 고민을 듣고 있던 관전도는 이미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연극을 해보자고 계획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뇌파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건 모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러 샤오밍은 짜여진 각본대로 혼자서 연기하며 모니터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왜 했던 거냐면, 관전도가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줘 진짜 배우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던 계획이었던 건데, 마지막에 가서 위육렌이 체포가 되자 러 샤오밍은 일부러 정리하고 떠나자며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였고요. 이후 진짜 배우, 그러니까 왕관탕이 돌아와 그에게 무슨 짓을 할 거란 걸 두 사람은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벌였던 행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행동은 가난 말기인 관전도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했던 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결국 예상대로 그들의 연극은 보기 좋게 성공하게 되고요. 위육렌이라는 실질적인 범인과 함께 그의 뒤에서 수십 년간 한 집안을 저주하고 있던 왕관탕까지 러 샤오밍은 한꺼번에 체포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허란 병원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모니터를 통해 왕관탕이 관전도를 죽이고 있는 모습을 러 샤오밍이 지켜보고 있던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화면 속 심장 박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동은 분명 시커먼 흙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옳은 일을 한다는 백에 두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진실이라는 정의를 찾겠다며 러 샤오밍은 관전도에게 다짐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